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Final Spotlight EBS 편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차는 제가 OT에 공지했던 것처럼 영독부터 시작할게요. 영독, 수완, 마지막 영어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는 아마 내신에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완강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분들 다른 과목이 급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못 볼 것 같은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이 강의에서는 공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첫 강의에서 좀 할 텐데 1, 2강은 여러분들이 내신에 워낙 많이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3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막장 날림 수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하는 수업은 EBS에 다 있지, EBSI에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혹시 출제된다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지문들만을 모아서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 지문 한 지문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시면은 이제 3-1을 한번 좀 펼쳐주세요. 3-1. 제가 현장에서 많이 수업을 한 다음에 학생들 변형 문제도 풀리게 한 다음에 틀린 문항들, 아이들이 이 지문은 이런 것에 낚이더라 싶은 것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오늘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3-1 있어요. 여기 이제 나중에 북마크도 달기였지만 제가 문항이 변할 때마다 여기다가 꼭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고 해당 부분, 물론 이제 순서대로 교재가 이루어져 있겠지만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형광펜 철학, 형광펜은 꼭 준비하세요. 그래서 형광펜, 선생님 저 형광펜 같은 거 쓰는 타입이 아닙니다. 저는 남자 간지 아닙니까? 형광펜 지금 안 합니다. 저는 샤프로 그냥 긋겠습니다. 그럼 상관없어요. 본인 스타일대로 하세요. 어차피 이걸 보는 건 이제 마지막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광펜을 웬만하면 드시고, 제가 이제 출제가 될 만한 포인트, 보통 여러분들이 결국 어휘, 어법, 빈칸 아니겠습니까? 어휘, 빈칸, 요게 이제 이 두 문제 가장 맞춰야 되는 거고, EBS 연구에서는 이제 좀 괜찮으면 순서나 삽입 이런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히 어휘, 빈칸을 가장 빠르게 맞추는데 이번 강의는 초점을 좀 맞춰볼까 해요. 자, 그래서 3-1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형광펜 해라 그러면 바로바로 딱딱딱 형광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번. 언제나 그 EBS가 간접 연계로 출제하기 좋아하는 질문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글을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네 상식으로 푼 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측정하는 거거든. 자, 우리 PD님하고 지금 심심하니까 한번 대화하듯이 한번 수업해 볼게요. 네. PD님 작곡을 할 때, 예를 들어 박지영이 작곡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랑 연필로 작곡을 해요. 근데 실제 음을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는 거 도움 될까 안 될까요? 네, 당연히 도움 된다 생각하죠.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 실제 음을 들으면은 1도 도움 안 된다, 이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펜과 펜슬을 굉장히 칭송합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줄 보세요. And the pens are the best tools. 영어면 best tools. 최고의 도구다. 뭐를 위해? For the music composer. 작곡가들에게. 그래서 2번. Many important modern composers. 많은 중요한 현대 작곡가들은 특히 194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won't work with anything. 어느 것과도 작업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but 형광펜, 우리 anything but except의 뜻이죠. 그래서 뒤에 형광펜 합시다. but paper and pencil. 자, 종이랑 연필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작업하지 않는다. 무슨 말? 종이랑 펜만 가지고 작업한다.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so에 화살표 합시다. 그래서 never think you're too advanced for these humble tools. these humble tools 형광펜. 그래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너무 앞서가 있다고. 뭐에 비해? 이 소박한 도구에 비해서. 그럼 이 소박한 도구는 뭐겠어요? 펜과 펜슬이죠. 이거에 비해 네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최고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구문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자, 근데 이제 4번이 중요해요. Writing music with only paper and pencil. 이거 가지고만 쓰는 것은, 자, 형광펜. Some amazing advantages. 아주 놀라운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5, 6, 7번은 다 이제 이점에 관한 거예요. 펜하고 펜슬 가지고 하는데 이점이 있다. 5번 보면 For one thing, 우선 여기가 중요해요. Many composers, 많은 작곡가들은 find, 뒤에 자리 두개, the actual sound of the instrument. 자, 악기의 실제 소리를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 악기 실제 소리를 딱 들으면 작곡할 때 되게 도움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 형광펜 하세요. interruptive.
자, 우리가 원래 interrupt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방해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특히 rupt란 그는 그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disrupt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rupture 하면 파열 이런 뜻이고. 그래서 interruptive 하면은 절대 좋은 뜻이 아니라 세모를 빡 박으시고 파괴적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해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실제 소리가 방해가 되더라 이런 말이고, 6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 형업했는데 있죠. 거기도 형업할게요. It doesn't sound exactly like you imagined. 작곡하다가 실제 음을 딱 들으면 네가 생각한 대로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야. 그래서 굉장히 방해가 되고, 7번 형업해. Real sound is harsh. harsh 형업해합시다. 굉장히 귀에 거슬린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역시 빨간색 표시된 데 있죠. 그거 형업할게요. Lose an entire piece of music. 그 곡 전체를 완전히 그냥 잃게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 쭉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형업해놨으니까 interruptive가 가장 중요해요. interruptive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상식과 반대되는 지문을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영독은 저기 뒤에 8강 이런 데는 좀 지문이 더러운 게 많은데 3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강 지문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변형해서 내면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고,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겠다. 자, 이 3-2번은 실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 6평하고 9평에 계속 나왔던 게 주제 제목도 그렇고, 특히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뭐 빈칸에 나열 구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열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뭐 바나나, 사과, 그다음 뭐죠? 포도, 두리안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것에 대한 주제 혹은 뭐 여기 밑에 빈칸이 나왔어요. 여기 위에다 빈칸 있다 해볼게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뭐가 돼야 돼요? 나열은 반드시 그러니까 공통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이 글의 주제 혹은 이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 네 가지를 다 뭐한 공통으로 포괄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색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메시지인데 절대 하나만 넣으면 안 돼요. 바나나만 넣으면 안 되고 두리안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상적인 지방의 양의 기준이 뭐냐. 우리 무조건 뭐 말은 말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2번에 이렇게 물어보네요. This prompts another question. 형 앞에 either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상적인가? 여러분 1번 읽어보시고 지방의 양이 이상적인 게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고 있는데, 3번 만약 그 대답이 자, 사회의 완벽한 body shape, 몸매라고 한다면 대략을 아세요. fashion이란 건 어떻습니까? fickle 형광펜, 변하기 쉽고요. 오늘날의 대중적인 몸의 형태는 형광펜 are not achievable by most people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성취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예인 몸매죠. 연예인 몸매 같은 거는 만약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취하기가. 근데 4번 여기가 중요해요. 형광펜 하세요. If the answer is health. 만약에 그 기준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건강이 기준이라면 then the ideal depends on 이상이란 건 어디에 달려있다? 자, 거기다 형광펜 딱 갑시다. Your lifestyle and stage of life. 이 부분. 되게 별 임팩트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빈칸에 나올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립니다. Your lifestyle and stage of life. 건강이라면 이상이란 건 어디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stage of life. 삶의 단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에 따라서 이상적인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 6번, 7번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세요. 이번 평가원이 계속 내는 게 6평하고 9평 다 예시 구조를 가지고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 6, 7번 예시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형광펜 찍은 그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네 라이프 스타일이 뭐고 네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 다 다르다고 했잖아.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 5번에서 누가 나오냐면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근데 운동선수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누구 나오냐면 fisherman, 별표하세요. fisherman, 어부가 나와요. 어부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이 어때야 되냐면 읽어볼게요. needs a blanket of extra fat. 형광펜. 여기는 지금 알래스카 어부예요.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추운 지역의 어부기 때문에 지방이 어때야 돼요? 두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 For a woman starting pregnancy. 임신을 시작한 여자는
그 결과가 저희도 형광펜 be compromised 위태로워질 거래요. 여기서는 타협하다 말고 위태로워진다. 만약 뭐 한다면? 자, if 부사절에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if부터 끝까지. 만약 뭐 한다면? She begin with too much or too little.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이거 위험하다 이거예요. 적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례, 운동선수, 어부, 그 다음 마지막 누굽니까? 우리 임신한 여자. 이 세 가지 사례를 다 포괄하려면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요? 막 적어야 된다. 이런 오답. 많아야 된다. 이런 오답.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다. 라이프스타일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부는 졸라 많아야 돼요. 알래스카 어부는 많아야 되고 운동선수나 임신한 여자들은 좀 적절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례 하나만 가지고 정답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열이 귀납 추론인데 항상 그 빈칸 연역 추론이 많이 나오지 귀납 추론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템포럴 레졸루션 그런 지문도 가끔 한번 툭 나오니까 애들이 다 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굉장히 좋겠다. 알겠죠? 네, 좋아요. 3-2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자, 우리 3-4번을 보면 예전 평가 문제 중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남자들이요. 길을 잃었는데 주변 로컬들에게 길을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다.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과학 분야도 이와 같다 하면서 과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3-4-5 위에다 쓸게요. 비유를 해주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비유라는 건 여러분 국어에서 배웠다시피 어떤 원관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특징이 이렇게 원관념, 보조관념이 나오면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서로 뭐 해야 돼요? 이어야 돼요. 매칭해야 돼요.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마음이라는 건 호수랑 이렇게 대응되는 거구나. 이런 걸 의식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는데 영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 중간부터 읽고 있으면은 이제 여기 비유한 게 나오는데 얘가 뭘 비유하는 건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 비유의 내용만을 가지고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3-4번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When the ego, 자아가 cannot 세모. 부정어는 세모합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형광펜 갑시다. Cannot deal with information about itself.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다룰 수가 없으면 자기 it will block out 형광펜 세모 차단해본대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 내가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거 해볼까요? 내가 팔뚝살이 좀 많아. 이걸 좀 드러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팔뚝살만 많아. 가령. 그럼 그 정보를 이제 막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Thereby, 화살표. 그 결과 effectively blocking out a part of the self from the ego. 그 자신의 부분의 일부를 자아로부터 완전히 막아버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2번, that part. 근데 여기 봐봐. 그 부분은 does not cease to exist. 여기 잘 보셔야 돼. not 세모하시고 cease 세모하셔요. 그럼 이제 부정어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존재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이랑 cease 같이 없애고 존재한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나 반대살표 it's no longer 세모. 더 이상 allow outside. 외부로 허락되진 않죠. 즉 visible for others. 다른 사람 눈에 보이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컴플렉스니까 뭐 하겠어요? 최대한 좀 반팔도 나시 같은 거 안 입고 기노 가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3번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내가 이제 딱 가리고 사는데 sometimes you meet another person. 어떤 새끼를 만나냐면 who does allow that characteristic to be visible. 바로 그 특성이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새끼를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즉 옛날 내 친구지. 어렸을 때 내 친구인데 야, 너 아직도 팔뚝살 많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놀리는 새끼가 있어. 그럼 빡치는 거야. 그럼 4번 that will lead to 화살표. 그 결과 뭘 이끌어내요? 강한 감정인데 짜증의 감정을 느끼죠. 와, 이 새끼 하면서 막. 즉 sometimes even of wishing the other person removed from your life.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걸 느낄 정도로 짜증을 느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관념 끝.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밑에 메두사를 읽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보시면 5번 This is what the Medusa myth was all about. What A is all about. 밑에 선생님이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A에 관한 모든 것이다. 바로 이 위의 현상이 메두사 미스에 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럼 메두사 미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랑 같은 말이다 생각하고 글을 읽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메두사 어때요? 다 아시죠? 딱 메두사 얼굴 보면 어떻게 되죠? 피디님? 돌로 변해버려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근데 그래서 그 메두사는 뭐냐면 8번 갈게요. 8번.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8번. 메두사는요. 여기 형광펜 쭉 갑시다. A symbol for that part of yourself that you can't meet. 네가 마주하지 못하는 너 자신의 일부라고요. 아까 그럼 여기에서 뭐겠어요? 팔뚝살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나에게 메두사. 이거 보면 너무 싫어. 그래서 막 돌이 돼버리고 사고가 마비되고 너무 싫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부분 아까 형광펜 8번 했으면 이 부분을 선으로 1번에 can deal with the information about itself. 아까 그 우리가 형광펜 친 데 있죠. 거기랑 좀 이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다 원관용 보조관용 이어주는 거야. 9번. 그래서 너가 한때 결정했다고. It was impossible 세모. 불가능하다. 너가 be like that.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결정을 해서 뭐 했어요? block 세모. block that part of yourself out. 그 부분 완전히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막아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이 block이 뭐랑 같은 말이에요? 1번에 중간에 it will block out information. 맞죠? 여기랑 이어주세요. 근데 여긴 block이랑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튼 이제 막아버렸다고요. 안 봐, 못 봐. 메두사를 못 봐. 근데 so 10번 You can only see that part of yourself in the mirror. 당신은 오직 그 부분을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컴마 나오죠. 문장 끝나는데 이렇게 ed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ing나 ed 나오면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뭐죠? 자, 대답해봐. 분사구문은 주절의 부연이다. 그럼 거울 속에서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벌써 까먹었죠? 아까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언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 나의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보게 해준다 했어요? 다른 애가 그걸 끄집어낸 애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몇 번? 3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대로 써져 있어요. Reflected in the irritating behavior of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의 짜증을 유발하는 행동에 이렇게 반영되어서 거기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분석본에서 각각 3번이랑 10번 부분 빨간색으로 딱 형광펜해놨죠. 여러분들 거기 다시 한번 형광펜하세요. Reflected부터 끝까지. 요 말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자료실에서 변형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거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꼭 변형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으셔야 돼요. 여기에 막 재밌는 오답을 넣어놓으면 애들이 그걸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글을 매칭하시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3-5번. 자, 비유 구조 3-4번 했습니다. 자, 3-5번은 처음에 1번의 ambiguity 형광펜. 이 단어 모호함. 중요한 단어죠. 모호함이 일어날 수 있대요. 우리가 집단을 가리킬 때요. 자, 모호하다는 건 정의를 해주면 의미가 2개 이상 될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2개인 게 모호한 거예요. 그럼 왜 모호하냐? 집단을 가리킬 때 왜 뭐가 모호하냐? 2번. 때때로 네가 mention the name of a group, 한 집단의 이름을 언급할 때 당신은 뭘 의도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죠? parts of the group 밑줄. 그 집단의 부분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은광여고 하면 은광여고 학생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you intend to refer to the group as a whole 밑줄. the group as a whole. 은광여고 했을 때 그냥 은광여고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ambiguity가 생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The group as a whole, 집단은 전체적으로 종종 부분들을 포함하죠.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자, 집단이 전체적으로 뭘 포함해요? 부분을 포함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형광펜 꼭 하세요. 부분을 포함하고 또 뭘 포함해요? The structural arrangements of the parts. 그 부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의 뭐? 구조적 배열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적 배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밑에 suppose 있죠. 자, 우리 suppose는 예시의 시그널을 했습니다. suppose. 여기다가 예시 표시하시고 역시 이 부분도 출제 1순위인 게 5번부터 13번까지 예시 쫙 읽고 나서 그거 가지고 딱 이렇게 빈칸 앞에 거 뚫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라는 게 부분의 어떤 구조적 배열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에 보시면 한 화학 전공 친구가 나와요. 듣고 있니? EBS가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집중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비커에 뭐가 있다? 수소가 있다 그래요. 자기 비커에 뭐가 있다? 수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공기에 뭐가 있죠? 지금 네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비커에 수소가 있고 여기 산소 있으니까 이거 만나면 뭐다? 이거 물이야 라고 해요. 물 돼야 안 돼요? 물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라는 건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부분의 배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9번 형광펜 합시다. 잠깐 아직 형광펜 하지 말고 읽어볼게요. To become water, 물이 되려면 수소와 산소가 자, 거기 형광펜 쭉 가세요. Have to be put together in a particular structure. 특정 구조로 배열돼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 비커에 H 있고 공기에 O 있으니까 이게 된다. 이게 아니라 배열이 필요하다고요. 특정한 구조로. 그러니까 전체라는 건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부분 포함할 뿐더러 뭐까지 가지고 있다? 구조적 배열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 문제를 풀 때 예시가 나오면 매칭하시는 습관 드셔야 돼요. 위에다 써볼까요? 예시는 뭐다? 예시는 매칭이다 생각하면서 글을 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국어 영역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 특히 이제 매칭을 뭘 하면 좋냐면 이걸 국어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휘 간의 매칭이야. 어휘 간의 매칭. 써놔야겠다. 영어 어휘 간의 매칭. 내가 예시 구조 틀리면 진짜 반성해야 되고 항상 이거 틀릴 때 잘못 피드백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걸 보는 애들이 있어. 해설지를 읽는 애들이 있어. 한글 해석을. 그거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어 과목이기 때문에 예시 문제 틀렸어. 예시가 나왔는데 그럼 반드시 영어 표현끼리 매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자, 3-6번. It is the interplay between rules and randomness that will determine outcomes. 자, it is 오른쪽 명사 나왔는데 뒤에 대동사 나오니까 바로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interplay between rules and randomness 거의 형광펜 딱 합시다. 자, 규칙과 임의성의 상호작용. 인터가 between이에요. 그리고 play는 작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뜻이지. 바로 이게 뭘 만든다? 결과를 만든대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우리 운723이란 말 들어봤죠? 기술, 막 능력만 출중하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필요해요? 항상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운과 기술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2번, 3번 뭐 이런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4번 볼게요. The interplay of rules and randomness. 규칙과 임의성의 상호작용은 이게 상호작용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광펜 할게요. Result in something in between. 그 중간 어딘가 라는 표현이에요. Something in between. 그 중간 어딘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요.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예시가 2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매핑 보세요. 매핑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왼쪽에 써놓은 거 있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5번, 6번은 룰이 우세한 경우. 그 다음에 7, 8, 90은 랜덤니스가 우세한 경우.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100% 하나가 우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인터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중간 어딘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밑에 읽으시고 something in between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10대 때는 그 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씩 인생의 나이를 먹으면서 운이 진짜 중요하구나. 성공할 때도 중요하고 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3-7번.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3과 이렇게 다 나갈 거예요? 사실 4과나 이런 데는 막 팍팍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3과만 조금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시면 자, 3-7번 별표. 3-7번은 이제 단연코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그런 그 3과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1번에 별표하시고 6번에 별표하시고 이 두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1번하고 6번 문장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혼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뭐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매체 있죠. 뭐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게 마른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전에 그 구매체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서 지금의 신매체가 된 거지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1번. There are indications. 암시가 있대. 대리하라는 암시가 있대. The development of a new medium. 새로운 매체의 발달은 does not occur.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서 발생하지 않아요? In a vacuum 형광펜. 우리 vacuum 예전에 평가원 빈칸 문제, 장문독해 빈칸 한번 나왔어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진공이라는 뜻이에요. 무라고 쓰세요. 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무라는 게 뭔지 꾸며주고 있어요. 괄호 열쇠 unrelated부터 끝에까지 괄호 닫습니다. 뭐와 연관되지 않는? 자, ol드는 제발 기존이라고 해석해주세요. 옛날 하지 말고 기존 미디어의 발달이에요. That have already taken place. 이미 발생한 기존 미디어의 발달과 전혀 관련 없는 vacuum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vacuum 위에다 하면 이렇게 쓸까요? 마른 하늘이라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마른 하늘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존 매체와 관련 없는 마른 하늘 속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항상 기존 매체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 통념이 나와요. 그리고 3번에서는 그걸 바로 반박하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실 거고 4번 읽어볼게요. Each of these old media, 이러한 기존의 미디어 각각은 계속해서 형광펜 evolving over time. 자, evolve라는 단어 진화하다라고 좀 보지 마시고 changing이라 써서 changing, 바뀌다. 하나 좀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거 우리가 evolve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존 미디어가 뚝 사라진 다음에 새로운 미디어 나온 게 아니라 기존 미디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for example 등호 표시. 예를 들어 party lines in telephony. 전화 통신에서의 공동 전화선이 give way to 뭐로 바뀌었어요? 개인 전화선으로 바뀐 거예요. As technology continually evolve.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또 뭔 말이에요, 선생님? 예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전화가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 쓰지만 어디 전화하려고 해도 누구를 거쳐야 되냐면 공동 전화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집이 뭐 5군데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5군데가 동시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공동 전화선이라서 교환원이 딱 바꿔가지고 한 집만 딱 연결해 주는 거야. 교환원한테 간 다음에 걔가 여기 연결해 주는 거야. 그동안 나머지 애들은 못 쓰고 막 이런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어요? 좀 발달해서 이제 개인이 다 쓸 수 있게 개인 전화선으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6번이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the fact that 뭐라는 사실? 기존 미디어가 changes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라는 사실이 자, leads to 화살표. 그 결과 어떤 명제를 가지고 온대요. 기존 미디어가 바뀐다는 사실 어떤 명제를 가져온대요. 자, 어떤 명제냐면 대세다가 꺽쇠가로 이렇게 여시고 뭐뭐라는 명제예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냐면 기존 미디어는 interact with the new media.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죠. 기존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랑 뭐 한다? 상호작용한다. 뭐 하는 동안? During the process of the new media's development.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 과정 동안 기존 미디어랑 새로운 미디어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자, 선생님 갑자기 중간에 to make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문장이 길어질 때 중간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오면 쫄지 마시고 그냥 그 결과라 해석하세요. 원래 to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이렇게 next step,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미래적 의미. 그 결과 make the new medium something. 자, make 오른쪽 자리 두개. 밑줄. the new medium 목적어, something 목적보어. 자, 기존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 섞여가지고요.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미디어를 무언가로 만든대요. 그럼 새로운 미디어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 other than, 세모하세요.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other than. 자, other than 쌤이 부정어 처리 연습에서 뭐뭐 이외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other than A야. 자, 뒤에 엄청 긴데 그냥 선생님이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럼 뭐뭐 이외란 뜻인데 뭐뭐 이외라는 건 야, 짜장면 이외의 걸로 먹어라 하면 뭐뭐가 아닌이라고 좀 제발 알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뭐뭐가 아닌. 그래서 A가 아닌 것으로 바꿨다. 다시 기존 매체가 새로운 매체랑 상호작용해서 그 결과 새로운 매체를 something 뭔가로 만들었대요. 이건 그냥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목적 보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매체는 절대 A가 아니라는 거지. A가 아닌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해돼? 문장이 긴데? 그럼 이제 A만 해석하면 되잖아. A가 아닌 새로운 매체를 만들었다는데 A가 뭔지 볼게.
It might have been 끊으시고 in the absence of the old media types. 자, in the absence of old media types부터 해석해 볼게요. 기존 미디어 유형이 없을 때, absence는 부재니까 별표하시고 없을 때. 그럼 it이 뭐야 여기서? It might have been의 it이 new medium이에요. 기존 미디어가 없을 때 새로운 매체가 might have been 될 수도 있었던 것. 여기서 be는 되다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 기존 매체가 전혀 없을 때 새로운 매체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그럼 이건 기존 매체가 아예 없을 때 새로운 매체가 나온 거니까 위에다 써보시면 마른 하늘에 뚝 떨어진 이런 뜻이에요. 기존 매체가 없이 새로운 매체가 될 수도 있었던 것. 마른 하늘에 뚝 떨어진 그런 새로운 매체. 가 아닌 새로운 매체라는 거죠. 즉 마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기존 매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매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시에 원래 빈칸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디를 보고 푸는 거였냐면 아까 1번의 그 vacuum 있죠. 1번의 그 vacuum. 거기를 딱 보는 거예요. vacuum하고 absence 같은 말이잖아요. 그 부분 딱 이렇게 하고 매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딱 읽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한데 이러한 좀 어려운 표현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예시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었을 수도 있던 그런 지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또 좋겠고요. 됐습니까? 3-7번 아주 고난도 구문이 있었던 거 특히 other than 이번에 구평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 3-8번 자, 이 지문은 진짜 좀 추상적인 지문인데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핵심된 표현만 형광펜 한번 쳐드릴게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 선호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웹툰 무슨 작품을 좋아한다고 해봐요. 그거 그냥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 선호에 대한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우리 노란색 밑줄 그런데 볼게요. 2번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여? 이 노란색 밑줄은 이제 주제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일단 형광펜 쭉 갈게요. It is of much importance that we be in a position to justify our taste to ourselves. 이 부분이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이때 이 of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It is of. 아주 엄청난 중요성과 뗄래야 뗄 수 없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We be in a position. 이제 뭐뭐 대디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should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어. 그래서 we are가 아니라 we be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동사의 어용이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입장 속에 있어야 된다? 자, 형광펜 했죠? Justify our taste to ourselves. 우리의 취향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에 형광펜 쭉 다시 갈게요. It is necessary that we be able to estimate the justice of our preference. 똑같은 말 나오죠. 대디아가 필요하대. 여기도 당위성이 있으니까 should be라서 should가 생략돼서 be만 남은 거예요. 형광펜 쭉 갑시다. Estimate the justice of our preference. 우리의 선호의 정당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 해야 되겠죠. 아니 싶어 왜 굳이 내 선호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지 이걸 굳이 왜 정당성을 왜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당성까지 굳이 가져야 돼? 라는 질문을 했다라면 여러분 글을 굉장히 잘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이 우리가 이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우리 피디님 무슨 웹툰 뭐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뭐 있어요? 네? 신의 탑. 그냥 좋다로 끝나면 안 된대요. 이 필자는. 왜 좋아해? 네가 그 취향을 가진 거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좀 궁금하잖아요. 씨발 굳이 네가 뭔데 나한테 정당성을 가지라 말아요? 우리 한번 5번, 6번, 7번 사뿐하게 읽고 이 질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번. 우리는 대대할 기억해야 된대. 우리의 선호나 또는 선호하지 않음이 단순히 그 책에 대한 검증일 뿐 아니라 그것은 a test of us. 형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검증이다. 자, 6번.
There's no more accurate gauge of the moral character of a man. 자, 더 정확한 척도는 없대. 뭐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의 moral character, 도덕적인 성격에 대해서 더 정확한 척도는 없대. 뭐보다? 댄 이하보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교급이랑 부정어랑 비교급이 만났으니까 댄 이하가 가장 최고의 척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형광펜 할게요. The nature of the books which he really cares for. 형광펜. 책의 본질적 특성인데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책의 본질적 특성이 우리의 도덕적인 특징, 성격을 가장 잘 말해준대요. 그러니까 시네탑 좋아한다 하시잖아요. 그게 본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난 시네탑 좋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게 본인의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왜 이게 좋은지를 정확하게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무서운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왜 그게 내 캐릭터를 드러내니까. 자, 7번. He who would progress by the aid of literature. 자, 문학의 도움으로 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뒤에 형광펜 reliable standards by which to judge his literary feelings and opinions. 믿을 만한 자신만의 어떤 standards,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한마디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standards는 뭐랑 같은 말? justice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똑같은 말이라고. 자, 어떤 스탠다드냐면 바로 그 스탠다드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뭘 판단해요? 자신의 문학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놀라운 질문이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가장 인상 깊은 책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대답.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시네탑 좀 읽었는데 우리 저기 피디님은 뭔가 판타지 쪽 위로 올라가고 싶은 어떤 그런 자, 좋아요. 넘어갈게요. 샵 3-10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3과가 너무 중요해요. 이 전반부는 3과가 거의 다 캐리했다라고 볼 정도로 3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니까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3과는 여러분 매핑 한번 볼게요. 매핑 한번 일단 잡을게요. 1번 문제점이에요. 그 서구의 특권 가진 집단들이 자꾸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번, 3번 해결책이 나오고 있어요. 해결책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다른 세계화가 강해지면서 점점 그렇게 위반하는 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4, 5, 6번에서 이 해결책이 구체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특권 집단들이 깝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5번 문장이에요. 별표 3개 하세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렇게 어휘나 빈칸 문제 내는 거를 보면요. 절대 그 짧은 문장에다 빈칸 안 내요. 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은 항상 원래 문장짜리가 원래 3문장이야. 3줄이야. 3줄. 3줄인데 중간에 이렇게 빈칸 딱 뚫어 있는 경우. 그래서 학생들이 애초에 여기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아주 크리티컬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석분에서 파란색 부분이 다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읽어볼게요. When their economies and domestic consumer markets mature. 자, 여기서 그들은 4번에 나오는 China, India, Brazil 의미합니다. 신흥국들, 지금 뜨고 있는 신흥국들의 경제와 국내 소비시장, 내수시장이 성숙하면서 걔들이 이제 어디에 속에 들어갈 거야? 아주 강한 위치 속에 들어갈 거래요. 근데 어떤 위치냐면 insist that. 형광펜. 이 신흥국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거 안 썼다. 번호 안 썼네.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Western elect bodies. elect bodies 밑에 써져 있죠. 특권을 가진 집단. 아셔야 돼요. 특권을 가진 집단이 abide by the principles of the free market system. 이 자유시장 시스템의 원리를 준수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들어간다는 거. 힘이 좀 거대해지는 거지. 우리랑 뭐 교육하고 싶니? 너도 준수해라. free market trade를. 이렇게 딱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abide by 앞에도 뭐가 생각된 거예요? should가 생각된 거예요. 뭐 해야만 한다. 뒤에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거기야. 그 다음에 or 있죠. or be denied. 네, 이건 선생님이 구문이십수 사형식에서
동사 오른쪽 자리에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민 건데 자, 일단 이 or 해석을 또는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으로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중학교 때 배우잖아. 명령문. 명령문 다음에 and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or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예요. 근데 꼭 명령문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만 명령문이 아니라 이렇게 뭐뭐 해야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다 뒤에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여기 지금 abide by should가 있잖아요. 뭐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거라고 주장해요? be denied 목적어. 목적어를 받지 못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deny의 사형식 패턴이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1등급 애들도 잘 몰라요. deny A, B 이렇게 자리 두 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A에게 B를 주지 않다는 뜻이에요. 주지 않다. deny him the permission 하면 그에게 허가를 주지 않다. 그럼 이게 수동태 패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is denied B가 되죠. 그럼 사형식의 수동태는 원래 문장의 반대말이야. 그래서 A는 B를 자, 주지 않다의 반대말 뭐예요? 받지 못하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고문 20수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 규칙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목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신흥국들이 힘이 세지니까. 뭘 받지 못해요? Access to the extraordinary lucrative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they have to offer. 그쵸? 놀라울 정도로 수익성 좋은 무역과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신흥국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6번만 할게요. A globalizing world, 세계화가 되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요구한대요. 뭘 요구해요? 형광펜. The redesign of prevailing international institutions. 자, redesign of. 이때 of는 뭐뭐 을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죠. 지금 우세하고 지배적인 그 초강대국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재설계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설계예요. 재설계해서 그 아랫줄에 into의 동그란 형광펜. 그래서 저희 써놨죠. redesign of A into B. A를 B로 재설계하다. 이거를 이제 뭘로 재설계해요? 지금 prevailing한 걸 이제 뭘로 재설계해요? Global institutions based on 형광펜 cooperation among equals and which benefit all societies equally까지. 협력에 기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회에게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재편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세한 게 아니라 더 이상 prevailing, 강대국이 막 지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cooperation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괜찮았던 그런 지문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과를 한번 쭉 마무리를 해볼게요.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었다 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영독 전반부가 잘 출제가 안 되지만 1, 2강은 진짜 출제될 가능성이 적고 근데 3강에서 출제가 된다면 1, 2, 3, 4 뭐 이런 데서 출제가 된다면 3강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40분 정도 강의했는데 분명히 40분 투자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딱 해놓은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저기 변형 문제 자료실에 해놨으니까요. 반드시 시험이라는 건 지식은요. 시험을 통해서만 검증할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래서 그거를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B번 걸어놨는데 B번은 게시판에다가 써놨을 테니까 그 학습자료실 게시판에다가 그거 보시고 쳐서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지금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풀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뒤에 계속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